2021 K-팝 레이더 틱톡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첫 세션 K-팝 틱톡과 함께 날다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션에서는요, 최근 어떻게 보면 K-팝의 세계화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뉴미디어죠. 틱톡의 사례를 통해서 K-팝의 현황, 그리고 K-팝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전망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리고 수치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게스트와 함께 할 텐데요. 각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틱톡 데이터를 발표할 K-팝 레이더의 스페이스 오디티 대표 김홍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배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거물과 함께해서 오늘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K-팝 레이더가 대표님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죠? 네,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K-팝 레이더는 다른 어떤 뭐 인사이트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K-팝 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 현황을 특히 수치로 보여준다라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는 뭘 말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튜브를 통한 K-팝 현황을 한번 짚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트위터, 또 하나의 SNS죠. 트위터를 통해서 K-팝 현황을 짚어봤었고, 그리고 올해는 드디어 최근 뭐 가장 핫하죠. 핫한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틱톡을 통해서 K-팝이 지금 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 뭐 어떤 이 데이터라는 것이 뭐 매번 우리가 같은 숫자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 그죠? 네, 그 똑같은 데이터와 숫자인데 그 데이터와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가 저희도 이번 틱톡의 데이터를 보면서 또 기존에 발표했던 또 그런 현황과 데이터와는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느끼기도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준비된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간략하게 우리가 오프닝으로서 그 틱톡과 K-팝 관련된 현황들 몇 가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지도는 최근 3년간의 각 글로벌 마켓에서 생성된 K-팝 틱톡 영상 수를 버블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K-팝 영상 생성 트렌드가 이제는 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로 대규모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틱톡 내 K-팝 음원 사용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각 글로벌 마켓에서의 K-팝 사용량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K-팝에 대한 글로벌 마켓의 끊임없는 상승세로 올해 2021년에는 결국 1위 자리가 인도네시아가 되고 대한민국은 4위까지 이제 내려왔는데요. 오히려 이거는 좋은 일이라겠죠. 네. 이를 연도별 그래프로 살펴보면 2019년 전체 K-팝 영상 중 글로벌 마켓에서 생성된 비중은 전체 76%였지만은 2021년에는 93%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중뿐 아니라 실제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마켓에서 생성되는 K-팝 영상 수 자체도 2019년 대비 무려 5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네. 특히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K-팝 영상 생성 인기 마켓 탑 10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음악 K-팝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K-팝이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러시아마저 전 세계 6번째로 K-팝 음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K-팝 수요가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올해 K-팝 영상 생성의 증가율이 가장 많은 마켓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지금 저게 진짜 맞는 숫자인가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률인데요. 네,
러시아가 전년 대비 353%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카자흐스탄,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모로코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K-팝이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나라들까지 이제 가파르게 상승되면서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유저들의 영상 생성 이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로 잡히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지금 러시아 그리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물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틱톡의 어떤 영상물, 틱톡의 하나의 뭐 컨텐츠라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틱톡에서는 이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유저 자체가 꼭 크리에이터다.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차별점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더 이상 이 팬과 유저들이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아티스트의 어떤 창작 또는 음원의 확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끔 되면서 오히려 이제 공동 창작자의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음원을 중심으로 이제 소비했던 것에서 머물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 음원과 관련된 어떤 영상들을 만들게 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공유하고 확산시킨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티스트의 소셜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이 되던 것이 그 아티스트의 플랫폼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틱톡 안에서 그리고 틱톡 외에 틱톡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소셜 플랫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개인이 만들어낸 영상들을 개개인의 소셜을 통해서 굉장히 수십만 수백만 개의 이제 에코를 통해 가지고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그 확산되는 어떤 속도나 규모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K-팝이라는 것의 확산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축이 있고 거기서부터 단선적으로 어떤 일방향적으로 확산되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실은 코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 에코가 이제 그러니까 몇 개의 중요한 큰 에코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 개개인의 작고 큰 그러니까 다양한 규모의 에코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그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의 유통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뭐 어떤 컨텐츠의 어떤 2차, 3차적인 계속 그 확산, 제작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또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틱톡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앞서 또 앞으로 또 소개해 주실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영상수라는 것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음원을 듣는 조회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이 소비자의 관여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의 생성수가 모든 것의 모든 확산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 사례로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사실 유명한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챌린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가 저희가 그 챌린지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가 초히트를 치면서 K-팝 내에서는 해시태그 챌린지 열풍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코 이전에도 2019년에 현아, 박진영, 방탄소년단 등의 아티스트들은 이미 해시태그 챌린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곡을 알리고 있었고요. 2020년에는 그레이, 안예은, 노라조, 폴킴 등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티스트들 역시 이 해시태그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음악 프로모션 창구가 새롭게 생긴 것인데요. 이제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컴팩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 바로 이 틱톡의 해시태그 챌린지가 되었습니다. 이 K-팝에는 챌린지 열풍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에도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과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등 탑 아티스트들의 챌린지가 계속 히트를 치면서 2020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챌린지가 진행된 만큼
유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K-팝 관련된 영상은 굉장히 많은데 누적 1억 엄청납니다. 8,850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챌린지뿐만이 아니라 K-팝 커버 영상 그리고 K-팝 음원을 BGM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생성된 약 2억 개의 영상은 모든 틱톡 유저들에게 자연스럽게 K-팝을 노출시키게 했고 결과적으로 K-팝의 인기 상승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그 해시태그 챌린지라는 거가 있지만 그 안에 그 챌린지의 어떤 그 현상들이나 그 성격들을 보면은 각각의 또 다른 뉘앙스들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각각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섹션에서는 이 해시태그 챌린지, 이 틱톡 내에서의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그 특징을 5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전 지난 노래들이 틱톡에서 새로운 트렌드로서 떠오르면서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된 사례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저희가 각각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이 명곡의 재조명의 사례에서는 그룹 트와이스의 What Is Love는 2018년 4월에 발매된 히트곡인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올해 상반기에 이례적인 상승세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일평균 800건이 생성되던 이 What Is Love 이 영상들은 지난 6월 30일 한 해외의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업로드한 댄스 커버 영상을 통해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요. 연인 몰래 안무를 추는 이 영상은 약 40만 건의 좋아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영상을 시작으로 트와이스의 이 커버 영상들은 지속적으로 업로드가 되었고요. 결국 7월 15일 트와이스도 이 흐름을 이제 파악하고 트와이스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이 틱톡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기 흐름에 이어서 또 어떤 한 크리에이터가 결혼식에서 촬영한 이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무려 170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가장 높은 인게이지먼트를 기록했고 이 What Is Love의 이 다시 재조명되는 열풍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What Is Love의 사례는 저희 K-팝 레이더에서도 이렇게 탐지가 돼가지고 저희도 한번 특별하게 한번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이 업로드된 6월 말부터 심지어 이 What Is Love의 공식 뮤직비디오까지 일간 조회수가 급증하게 됐고요. 지난 7월 27일에는 하루 동안 무려 93만 뷰를 기록하며 옛날의 노래가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그래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또 네. 몇 가지가 있었죠. 네, 이 외에도 K-팝 한류의 시초였던 WS501의 애인 만들기 그리고 빅뱅의 뱅뱅뱅은 물론 최근 역주행 조임을 보였던 2NE1의 리더 CL의 솔로곡까지 이런 레전드 K-팝 곡들이 틱톡을 통해서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형 1 우리가 지금 명곡의 재조명이라는 키워드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원래도 잘 알려졌던 곡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이 곡이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을 지나서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잊혀졌을 수도 있었을 그런 타이밍에 틱톡의 어떤 챌린지를 통해서 다시 재발견이 됐다. 그래서 다시 소위 말하는 붐업이 됐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사실 뭐 이런 일들이 반드시 틱톡만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틱톡에서 이런 일들이 유독 좀 자주 일어난다. 네네. 좀 빈번하게 우리가 관찰이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명곡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로도 틱톡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최근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재미난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작년에 이제 미국 아이다호 출신의 이제 중년 남성이 출근길에 롱보딩을 하면서 여유롭게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면서 찍은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 사용된 음악이 그 플릿우드 맥이 40년 전에 발매한 드림스라고 하는 곡이었는데 이 곡이 이 영상을 통해서 바이럴이 되면서 무려 이제 빌보드 탑 100에 12위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대단합니다. 있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19세기의 뱃사람들이 불렀던 뱃노래가 있어 시샨티라고 하는 아, 이 곡이 또 영상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순식간에 국민들이 또 즐겨 또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이 명곡들에 대한 추억이나 향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 그런 것들도 향유하게 되고 또 명곡이 가진 자체의 어떤 힘,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곡을 모르는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어필하는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곡의 재조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좀 새로운 또 즐거운 어떤 사회 현상처럼 뭐 세대와 시대,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유쾌한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 조사를 좀 해보더라도 이 틱톡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 또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견했다라고 답한 그 유저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만큼 플랫폼 내에서 유저들이 서로에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좀 자기가 발견한 어떤 음악들을 추천해주고 그 추천된 곡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밈화돼 가지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사실은 기존의 어떤 유통 구조 내에서 제한된 노출로 인해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많은 묻혀 있거나 아니면 또 저평가되었거나 그런 어떤 명곡들이 지금은 훨씬 더 제한 없이 재조명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재조명이라는 것도 어느 딱 시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플리트우드 맥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야 19세기 밴 노래는 이건 진짜 쇼킹하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웃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이 틱톡에서 벌어지는 명곡의 재조명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역주행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거는 뭐 일반론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MZ 세대들 특히 요새 Z 세대들이 이 틱톡에서 음악을 어떻게 듣나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의 첫 느낌 일감은 뭐였냐면 아무 맥락이 없다. 진짜.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무제한적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 각종 밈이라든지 뭐 그의 어떤 뭐 작은 스토리에 걸맞은 그런 배경음악으로서의 음악이든지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습득을 하는데 이 와중에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제가 왜 맥락이 없다 그랬냐면 심지어는 누가 불렀는지도 관심이 가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노래인지, 어떤 가수인지, 뭐 이게 몇 년도 곡인지. 예. 제가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너 그 곡 알아? 그러면 왜 그 곡을 왜 우리가 알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곡은 60년대 노래인데 그러면 그게 60년대 노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이 사실 틱톡에서는 매일 같이 벌어지고 또 있고 그들한테 그게 또 중요하지도 않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랄까요? 일종의 저는 하나의 탈맥락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음악이라는 걸 하나의 장르로서 뭐 지역도 있을 수가 있겠고 나라, 국가, 아티스트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틀에 갇혀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틱톡에서 벌어지는 이런 명곡의 재조명이라든지 그들의 음악을 듣는 습관 같은 것들은 사실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 어떤 식으로 재발굴될지 모르는 그런 맥락 자체가 삭제된 그런 어떤 뭐랄까 저는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쓰고 싶어요. 역주행의 상설 매장 같은 게 상시화다. 예, 그러니까 역주행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좀 뭐 한편으로는 익사이팅하죠. 또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명곡이 바이럴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바이럴이 바이럴되는 게 아닌가 약간 또 그런 느낌도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K-팝이라는 음악이 가진 본질과도 묘하게 닿아 있어서 K-팝이 틱톡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명곡의 재조명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내 가수는 내가 띄운다. 대표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두 번째 주제는 팬 크리에이터가 직접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통해서 아티스트의 음원이 제대로 인기를 얻게 되는 사례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는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을 갖고 왔는데요. 러시안 룰렛은 2016년 9월에 발매된 레드벨벳의 히트곡입니다. 올 초에 비비 트렌드라는 해시태그로 타일러 에이프릴의 YRLN이라는 음원의 챌린지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러시안 룰렛의 안무가 차용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K-팝 팬들이 이거는 러시안 룰렛 안무인데 라고 이제 의구심을 이제 품기 시작을 했고요. 베꼈다 이건가요? 뭐 베꼈다보다는 이거
본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레드벨벳 팬들이 이거 다시 원곡 러시아 룰렛의 음원에 맞춰서 이 안무 챌린지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하루에 4,300건 가량의 챌린지 영상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만 무려 약 17만 건의 영상들이 생성되어서 누적 조회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2억 5천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팬들이 자발적으로 아티스트들을 띄우고 바이럴했던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로 샤이니의 링딩동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수록곡이었던 안티로맨틱 그리고 글로벌 아이돌 엔하이픈의 수록곡인 피버를 또 꼽을 수가 있는데 샤이니의 링딩동은 해시태그 버퍼 링딩동이라는 챌린지를 확산시키며 다시 한번 링딩동을 붐업을 시켰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엔하이픈은 모두 타이틀곡이 아닌 수록곡들이었는데 그렇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명곡들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발견한 게 이런 팬들이 틱톡에서 틱톡 크리에이터 팬들이 직접 그 노래들을 사용한 댄스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다시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팬들이 자발적으로 바이럴에 힘써 성공한 케이스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팬들에 의해 바이럴되는 곡들의 경우 한 가지 특이점이 이제 보입니다. 바로 좋아요의 수라는 이 좋아요 수 인게이지먼트가 이제 높다는 점인데요. 평균적으로 전체 인게이지먼트 중 좋아요의 비중은 전체 7% 가량을 차지합니다. 네. 근데 피버의 경우는 전체 인게이지먼트의 18.5% 그리고 링딩동은 17.5%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러시안 룰렛과 안티로맨틱은 각각 15.9%, 15.7%의 좋아요 비중을 보이면서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좋아요 비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안티로맨틱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저 앨범의 1번 트랙이에요. 1번 트랙이고 사실 2번 트랙이 타이틀곡입니다. 근데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래만 들어서는 이게 바이럴 될 곡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막 특별히 웃기다든지 재밌다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럴송의 어떤 느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타이틀곡인 2번 트랙으로 넘어가는 역할로서 이 곡이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바이럴이 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우리도 몰랐지만 정작 이거를 만든 가령 빅히트 뮤직이라든지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측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그게 사실은 또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사님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인게이지먼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유독 그 높은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데 이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우리가 관여도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는 플랫폼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 관여를 해요. 근데 이 틱톡에서의 인게이지먼트가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인게이지먼트 말씀하신 건데 관여도 또는 이제 관계를 맺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적극적인 관여의 형태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 이제 본인의 어떤 해석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직접 뭔가 어떤 영상을 만드는 행위가 아마도 가장 적극적인 그 인게이지먼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단계까지 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요나 이제 코멘트를 남기거나 공유를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틱톡에서는 영상을 직접 만든 영상을 가지고 이제 아티스트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인게이지먼트의 형태라는 것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커버 영상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또 기능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뭐 듀엣이나 뭐 이어찍기 같은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새롭고 재미난 영상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유저 간의 인게이지먼트가 발생한다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좋은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관심, 이 음악과 아티스트라고 하는 공동의 관심을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서로들이 만든 영상이라든가 하는 활동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큰 특징은 아티스트의 인게이지먼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팬들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인게이지먼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티스트가 그 어떤 과거 또는 그 어떤 플랫폼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팬들이 이제 어떤 답글을 남겼을 때 그 답글에 영상으로 화답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또 팬들이 만든 영상에 실제로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기도 하고 또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틱톡이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서는 이 인게이지먼트의 어떤 깊이나 강도지만 그 어떤 모여지는 여러 가지 양상들,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 양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틱톡이라는 미디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뭐랄까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어떤 인싸들만이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또 인식도 있는데 사실 그 글로벌하게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접근 가능성이 높고 가벼운 매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가볍다라는 거는 뭐 유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겁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저는 바로 그런 특성이 방금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티스트와 팬들 간의 인게이지먼트가 활발할 수 있고 또 팬들 간의 인게이지먼트가 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컨텐츠가 자주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인게이지먼트의 저는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K-팝이라는 음악은 결국 아티스트와 회사가 만들고 그거를 팬에게 전파를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속성이 있죠. 근데 이런 틱톡에서 벌어지는 이런 인게이지먼트 다양한 인게이지먼트의 특성은 뭐냐면 심지어 기획사가 생각하지도 못했거나 혹은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마치 뭐 비유를 하자면 회사의 PR 디파트먼트가 마치 그 팬들에게 외주를 주는 형태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무슨 돈을 주거나 보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팬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음악이 바이럴되는 이런 현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이죠. 감사하다는 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아이돌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그 뭐 순위를 올려주기 위해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총공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총공이랑은 좀 더 다르지 않나? 예. 다르죠. 네, 이건 네. 같이 즐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무감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그런 어떤 자발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 또 핵심적인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K-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글로벌한 산업이 됐지만은 한편으로는 팬들이 좋아하는 음악,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음악.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음악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무슨 어떤 진입 장벽 자체를 주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은 재밌게 춤추고 거기에 배경에 깔린 음악이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유도해내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저는 궁극적으로는 K-팝이라는 것을 좀 더 제너럴 퍼블릭 넓은 일반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나 또 이런 또 생각을 한번 결론적으로 또 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 가수는 내가 띄운다 두 번째 유형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 유형 네. 그림 보여주시죠. 네. 다음 주제는 챌린지 열풍이 음원까지인데요. 아티스트가 직접 챌린지 열풍에 같이 해서 실제 음원이 차트나 여러 가지 차트의 인기까지 이어졌던 사례들입니다. 챌린지 열풍이 음원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는 4세대 대표 걸그룹인 위클리의 애프터스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신인 걸그룹이었던 위클리의 타이틀곡 애프터스쿨은 발매 직후가 아닌 그 이후에 음원 사용량이 틱톡 내에 오히려 대폭 증가한 케이스인데요. 그렇군요. 음원 발매 직후 3월 21일 아티스트가 직접 챌린지 영상을 업로드해서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고요. 해외를 기반으로 챌린지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급증하면서 3월 21일 이후 꾸준히 영상 생성량이 올랐습니다. 5월 1일에는 하루 동안 1만 8천 건의 영상이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이 챌린지가 흥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원 성적 역시 상승 곡선을 그렸고 데뷔한 그 신인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멜론 차트 기준 일간 최고 135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해외 지역에서는 스포티파이 라이징 차트 1위까지 차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티스트 역시 본격적으로 이렇게 틱톡 내 프로모션에 먼저 이렇게 불을 지피고 같이 열을 올렸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K-팝 레이더에 감지된 일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추이 역시
챌린지 흥행에 따라 증가하는 곡선을 그렸고요. 4월 20일 하루에는 137만 건의 조회수 증가량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대규모의 팬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인 걸그룹이었지만은 해시태그 챌린지의 열풍은 음원과 뮤직비디오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1억 뷰 돌파라는 쾌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챌린지 열풍으로 자체 최고 기록의 음원 성적을 거둔 아티스트들은 정말 많은데요. 지코, 제시는 물론 현아의 암나쿨, 최근의 전소미의 덤덤까지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챌린지 열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아의 암나쿨은 아티스트가 공식 챌린지를 진행해서 크리에이터 땡깡과 함께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땡깡의 고무장갑 연출이 큰 화제를 모았고 짱구춤 등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버즈를 일으키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랜만에 멜론 일간 차트 탑 1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100일 넘게 탑 100을 유지하면서 음원 성적에도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 전소미의 덤덤 역시 아티스트의 색깔이 묻어나는 재미있는 댄스 챌린지로 히트를 치면서 10위권 안에 계속 꾸준히 머무르는 자체 최고의 순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틱톡 챌린지 자체가 지금 어떤 뭐 트렌드 자체를 이끌기도 하고 신인 가수를 스타로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숨겨진 명곡들을 발견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심지어 이제 이것이 음원 산업까지 이제 음원의 실질적인 판매량이나 이제 뭐 스트리밍 다운로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신데 그 어떻게 보면은 틱톡에서 챌린지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또 정체성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챌린지라는 건 진짜 무슨 미션 같은 거가 많았고 왜 뭐 얼음물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렇죠. 아이스버킷 네. 챌린지 같은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케이팝이라는 음악과 챌린지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패키지처럼 네, 세트로 가는 느낌인데 뭐 틱톡에서는 당연히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 챌린지 이제 좀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챌린지를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뭐 가슴이 울컥할 웅장해지나요? 때가, 예, 그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뭐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개성과 창의력을 이제 말하자면 10분 발휘해서 만드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노력이 필요한 이제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음원을 가지고 글로벌로 마치 하나의 어떤 축제를 여는 듯한 글로벌 페스티벌을 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감동의 순간들이 마치 그 콘서트에 가서 정말 라이브로 아티스트를 만났을 때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뭐랄까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SBS 인기가요나 또 KBS 뮤직뱅크 방청권 따려고 사실은 밤새 방송국에서 줄 서서 또 기다렸던 기억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시간, 뭐 공간 이런 물리적인 제약이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매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언제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페스티벌이 사실은 틱톡에서는 매일 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간략해 보면 틱톡에서는 SBS 인기가요가 매일매일 확장된 형태로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재밌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근데 저랑 이 대표님은 그 가요 톱10 세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줄 서서 본 거는 별밤 공개 방송 정도. 비밀인데. 네, 인기가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충분히 뜻은 알아들었고요. 지금 방금 그 말씀 좀 흥미로운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요가 매일 열린다. 그러니까 챌린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축제라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뭐 경연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보다 하나의 축제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이게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K-팝 축제가 있잖아요.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 K-팝 페스티벌이 마치 이렇게 상설로 열리는 작은 규모로 그 대신 자주 매일 열리는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또 드는데 또 이 콘서트라든지 K-팝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어떤 기간에서 딱 우리가 그 장소로 이동해서 하는 즐기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서 동시에 사실은 뭐 저는 볼 때마다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배경도 참 허접합니다. 무슨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틱톡 저 챌린지나 뭐 이런 그 어떤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소박하고 다 자기가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기 가요가 매일 어떤 소박한 형태로 계속 열린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가수들의 활동과도 저는 약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통상 뭐 지금 3주, 4주 뭐 이렇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게 뭐랄까 자주 짧게 데뷔해서 활동하고 이런 방송 활동 그렇죠. 방송 활동이요. 근데 사실은 방송 활동 끝나면 그 곡의 사실 수명은 거의 끝난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챌린지 열풍 자체가 팬들에 의해서 계속 가수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느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안에서 또 예기치 못하는 성공의 모델도 만들어지고요. 좀 그런 점이 좀 흥미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저는 뭐 짚고 넘어가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배경이 좀 허접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누구나 이제 어떤 지역에서든지 간에 쉽게 이제 참여를 한다는 것에 이제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소속감이잖아요. 근데 그 소속감이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지인의 소속감이 아니고 글로벌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있구나, 좋아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감동이라는 것이 누구나 좀 쉽게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자체도 굉장히 고양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런 듭니다. 일상 속이 사실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누가 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방에서 내가 너무 만들고 싶어서 올린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반전 포인트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틱톡의 또 재미있는 쇼필름의 매력인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런 땡깡 같은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가 뭐 고무장갑을 끼고 집에서 거실에서 뭐 그런 커튼 앞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가 스스로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또 재미있는 연출 또 이런 거에 또 재미들을 보는 것들이 또 틱톡만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 일상적인 모습이나 막 화려하지 않은 무대를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저는 이 크리에이터라는 것과 독자, 그러니까 이 구독자라는 게 완전히 또 분리되지 않고 또 제2의 제3의 계속 크리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로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전문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룰 예정에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런 챌린지 열풍이나 이런 틱톡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기획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다른 세션에서 좀 그 작곡 프로듀서 그리고 실제로 아무 노래 챌린지도 그 안무를 하셨던 그런 네. 안무가분들 또 이런 그런 전문가분들께 실제로 산업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세션도 지금 또 같이 마련돼 있으니까는 네. 그 세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생태계의 새로운 조커 틱톡이라는 네. 세션인데요. 또 이거 보시고 또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여주시죠. 네, 네 번째는 소리 없이 강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앞에 이제 들었던 그런 사례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외에 우리가 몰랐던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그리고 누구보다 강력한 데이터를 보였던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있습니다. 주류 음원으로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은 틱톡을 통해서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잔잔하게 트렌드를 이끌었던 다양한 장르의 음원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마미손의 사랑은이라는 노래인데요. 타이틀곡도 아니고 챌린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특별하지 않았던 마미손의 여러 수록곡 중에 그저 이제 한 곡이었는데요. 어떤 커플 크리에이터가 연인과 함께 찍은 영상에 이 곡을 BGM으로 삽입을 했고 이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며 달달한 커플 영상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음원이 되면서 이제 여러 이런 영상들의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이제 아티스트 마미손도 이런 상승세를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3개월간 23만 건 가량의 영상이 생성돼서 1억 8천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틱톡에서 바이럴이 시작된 해당 음원은 음원 성적에도 이제 직결이 되어서 일간 최고 이용자 수가 6만 6천 명까지 올라가면서 일간 순위 101위까지 상승하면서 차트 진입 직전까지 이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덤, 소속사 그 누구도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크리에이터의 컨텐츠 생성이 음원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많으실 텐데요. 스텔라장의 컬러스, 그리고 안예은의 문어의 꿈, 그리고 디핵, 파테코의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등 틱톡에서 강한 바이럴을 보이는 곡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발매된 스텔라장의 컬러스는 지난 2019년 여름에 해외 크리에이터에 의해 이제 시작된 트렌드가 2020년 초까지 꾸준하게 이어졌고요. 지금까지도 틱톡 크리에이터들에 의해 꾸준히 선택돼서 계속 사용이 되는 스테디셀러 음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텔라장의 컬러스는 현재까지도 하루 평균 3,000건의 영상이 생성되고 있고 470만 뷰의 조회수가 발생할 만큼 꾸준한 인게이지먼트를 보이고 있는 곡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역주행 바람까지 불면서 2020년 초에는 스텔라장이 M 카운트다운 무대까지 이제 오르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또한 안예은의 문어의 꿈은 2020년도 초에 발매되었던 곡인데요. 2020년 9월쯤에 틱톡에서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바이럴이 된 사례입니다.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해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고 2021년에는 결국 문어의 꿈 노래로 튜비 광고도 진행하고 음원까지 재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며 이제는 주류가 되어버린 디엑, 파테코의 오하이오 마이 나잇 역시 틱톡 커버를 통해 이름을 알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틱톡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반사적으로 이 노래 이런 맥락이 때 딱 와닿으실 텐데 지금 이거를 통해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이 키워드에서 이 노래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맥락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챌린지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리고 언뜻 봐서도 명곡의 재발견 같은 느낌은 분명히 또 아니에요. 근데 음악의 뭐 장르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뭔가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팬덤이 엄청 강한 가수들도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어떤 그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플랫폼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하고도 굉장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은 사실은 상당히 방대한 양의 음원을 이제 사용자들, 유저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영상에 이제 음악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영상을 만드는 모든 사용자들은 음원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음원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추천이 됐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이제 챌린지 같은 것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곡들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원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양한 곡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드는 영상의 결과 그 내용들을 더 부각시키고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원으로서 음악들을 이제 선택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상당히 다양한 어떤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주제의 영상이 있고 그 주제의 영상과 어울리는 음악을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고민해갖고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완벽한 매치를 보였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뭐 영향력 그렇죠.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보면서 진짜 저 영상에는 저 노래, 저 가사, 저 분위기가 딱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검증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상과 정말 말씀하신 것 그대로 찰떡궁합인 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밈화가 되면서 영상으로 바이럴이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음원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저 지금 거죠. 그 듣다가 딱 떠올랐어요. 그 과거에 이렇게 뭔가 네, 저도 남자들끼리나 뭐 이렇게 누군가 좀 그 무흐한 분위기가 되면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숨겨왔던 너 이런 거라든지. 그 사실 그 음악을 좋아하든 안 하든 이 노래 너무 찰떡이야라고 생각하면 그 노래가 계속 바이럴되고 그리고 왜 우리 뭐 이렇게 뭐 여기 세트 오늘 집을 공개했으면 그러면 따라다라 네. 옛날 사람이라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좀 맞게 본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상과 음악과 밈이라고 하는 형태가 정말로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면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 음악 자체, 영상 자체만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뭐 연관이 있을까 싶은 것들이 이제 우연찮게 어떻게 보면 발견돼서 시너지를 만드는 또 네.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예능이라든지요. 뭐 어떤 굉장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방송 같은 데서 뭐 어떤 계기로 그 배경음악이 나왔다. 혹은 유명한 CF 같은 데서 뭐 배경음악으로 쓰였다. 뭐 커피 광고 같은 데서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위 말하는 뭐 기존의 미디어 그런 데에서 특히 방송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바이럴이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이거는 좀 방향성 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좀 흥미로운 그런 사례가 될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또 틱톡의 하나의 그 계속된 트렌드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형 네 번째 유형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들어봤고요. 자, 다섯 번째 유형 보여주시죠. 네,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번째 사례에 좀 되게 좀 더 극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확대. 네, 문화 트렌드와 틱톡의 이제 스파크를 이제 일으킬 때입니다. 틱톡의 트렌드랑 가장 잘 어울리고 그리고 컨텐츠와 곡이 찰떡같이 연계되어 높은 바이럴을 보였던 틱톡의 이제 음악들입니다. 최근에 발매된 리사의 솔로 앨범 수록곡인 머니인데요. 머니는 발매 한 달 만에 300만 건이 넘는 영상 생성수와 90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바이럴을 이끌고 있는 곡입니다. 여기에는 식지 않은 열풍의 주인공 오징어 게임이 역할이 이제 컸는데요. 9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456억을 두고 경쟁하는 오징어 게임이 이제 개봉을 했고요. 이 직후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에 리사의 머니가 삽입되며 오징어 게임 인기 트렌드에 편승하게 됩니다. 이 노래의 특정 구간이 오징어 게임과 가사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서 틱톡 내의 오징어 게임 연관 컨텐츠의 고정 BGM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함께 영상 생성수도 급속도로 증가를 했고 하루에만 20만 건 가량의 영상이 생성되면서 이른바 초히트를 치게 됩니다. 리사와 오징어 게임 글로벌 핫 트렌드의 만남이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언뜻 보면은 이게 참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리사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게 좀 새로운 사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문화 트렌드와 틱톡의 스파크라는 부분이 지금 뭐 많이 우리가 사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머니와 오징어 게임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만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틱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너무나 또 좋았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점, 이 K 컨텐츠의 어떤 영향력을 또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했던 여러 현상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K-팝이 다양한 영역의 어떤 또는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와 만났을 때 훨씬 더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컨텐츠, 영상 컨텐츠도 그렇지만 뭐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지만 사실은 패션이라든가 뷰티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사실 전방위로 다양한 어떤 영역에 있는 그 컨텐츠 장르와 K-팝이 충분히 서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발생하냐면 내가 K-팝에 꼭 관심이 없었던 일반 유저라든가 저관여 유저들도 이제 이런 본인들이 좋아하는 영역의 패션이면 패션, 뷰티면 뷰티 그 안에 있는 크리에이터들 통해서 K-팝을 소개받고 전달받았을 때 훨씬 더 크게 흥미를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K-팝이 다양한 영역과 같이 이런 협업들을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 가능성들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리사가 뭐 한국인은 아닙니다만은 K-팝 가수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이 머니라는 곡이 라리사라는 곡이 타이틀곡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비사이드라고 하죠. 이제 맞습니다. 수록곡인데 이 수록곡의 이 부분도 사실은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곡의 어떤 전반적인 것하고 오징어 게임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예, 사실 그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게 특정 구간이거든요. 그 특정 가사가 사실은 이제 오징어 게임의 어떤 주제 의식, 그 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딱 그 정말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트렌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뭐 이거는 한국인이니까 더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K 컨텐츠끼리의 콜라보라는 점, 방금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뭐 한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한류 컨텐츠로서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바이럴되는 하나의 창구로서 틱톡의 어떤 가능성 같은 거, 그런 시너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사례는 많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고 또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개인적으로는 바라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실제로 리사 머니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힙합 차트 1위까지 올라갔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는 제가 뭐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왜 지금 빌보드 차트, 힙합 차트가 만들어진 이래로 아시아계 이 권의 래퍼가 이제 그 1위를 기록한 다운로드 횟수죠. 1위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그거를 리사가 이제 기록을 해서 그거 자체도 사실은 네. 음악 내에서 보면은 굉장한 또 뉴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뭐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유형 마지막 문화 트렌드와 틱톡의 스파크라는 키워드까지 해서 우리가 5가지 키워드로서 지금 틱톡에서 불고 있는 K-팝의 바람, 그리고 틱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K-팝의 현황 같은 것들을 또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이 사실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틱톡에서 우리가 진짜 발견되는 어떤 아티스트의 인기, 뭐 그들의 팔로워 수, 인기 지표, 누가 뜨는가, 누가 대단한가,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눈여겨봐야 되는가, 이런 거 사실 우리가 틱톡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거 데이터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탑10 랭킹을 보면서 랭킹쇼죠, 랭킹쇼. 네, 근데 또 다른 플랫폼들과는 또 다른 양상들이 보여서 저희도 좀 재밌었는데요. 좋습니까? 네, 먼저 그 누적 팔로워 아티스트 탑10을 보면은요. 2021년 9월 30일 기준 가장 많은 틱톡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K-팝 아티스트는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역시. 방탄소년단은 무려 4천만에 육박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대스타인 이유도 있지만은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으로 이런 높은 팔로워 수치를 자랑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틱톡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찍기나 듀엣 기능 등 틱톡의 이런 기능들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멤버 제이홉은 2019년부터 치킨 누들숲 챌린지를 하며 그렇죠. 틱톡 챌린지의 가장 선구적인 활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라이프 고온 활동 시에는 캘리그라피, 사진 등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재해석하는 해시태그 라이프 고온 챌린지를 진행하며 발매 전부터 많은 관심과 바이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안무 챌린지가 아닌 여러 버전의 챌린지를 진행하며 틱톡을 다각도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던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영상들은 또 아미 버전 뮤직비디오로 재탄생하기도 하면서 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케이스로는 최근 여러 셀럽들을 만나 챌린지를 찍어 올리면서 해시태그 덤덤 챌린지를 초히트시킨 소미 역시 틱톡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누적 팔로워가 10인 거예요, 그죠? 네. 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 대개 누적 팔로워 탑 10 아티스트가 글로벌 인기와 유사한 수준의 팔로워를 이제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소미는 재밌는 거는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유독 틱톡에서의 팔로워 랭킹이 높게 이제 이렇게 랭킹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사례들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21년 상반기 이제 팔로워 증가율이 높았던 아티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앞에는 누적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발표하는 오늘 이제 딱 6개월간 어떤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에 대한 랭킹인데요. 스테이시와 위클리, UI 등 4세대를 이끌어갈 대세 아티스트들의 팔로워 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이시의 경우는 무려 493.7% 이상의 증가량을 보이며 10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시는 에이삽 당시부터 안무 챌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 색안경 활동 당시에는 틱톡을 통해 음원을 선공개하면서 2연속 히트를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챌린지 열풍의 사례로 이제 소개해드렸던 신인 걸그룹 위클리 역시 애프터스쿨 챌린지가 히트를 치며 역주행에 이제 성공을 하고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급증하면서 1억 뷰 돌파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유튜브 구독자와 트위터 팔로우는 각각 26만, 25만 수준이지만 틱톡에서는 이미 120만 팔로우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위클리는 엔하이픈, 우아, 루나솔라 등과 더불어 데뷔 전부터 틱톡 계정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틱톡을 활용했던 아티스트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최근 K-팝 4세대의 주요 아티스트들은 정식 데뷔 전부터 틱톡을 먼저 개설해서 팬들과 소통을 이렇게 앞장서고 있고 틱톡을 통해 우선적으로 팬덤과 팔로워를 확보한 뒤에 정식 데뷔를 하는 이런 인기의 시작점에 또 다른 이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성 가수들 입장에서 이미 스타가 된 가수들도 물론 틱톡을 활용을 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팬이 많기 때문에 틱톡 내에서도 팔로워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지금 출발하거나 혹은 내가 이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뭐 신생 아티스트 혹은 뭐 이제 반전을 노리는 아티스트들의 경우 이 틱톡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걸 그들 스스로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월간 팔로워 증가율만 보더라도 굉장히 뭐 최근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생소한 리스트 아티스트들 이름이 많습니다. 언뜻 봐도 좀 다른 데서 보는 순위와는 다른데 어떻습니까? 네네. 이 차트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보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했던 지역의 성장률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 중동의 네. 이제 시장들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시장들이 굉장히 잠재적인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유통망이라든가 배급망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시장 같은 경우에 틱톡을 통해서는 사실은 이 아티스트의 컨텐츠라든가 또 뭐 아티스트의 컨텐츠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팬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까지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면서 사실은 정말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K-팝의 매력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느끼고 환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의 이 보시는 4세대 아티스트들 다 MZ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대는 디지털 소통에 너무나도 이제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팬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인게이지먼트 툴을 통해 가지고 소통하고 본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보이는 그런 기회의 장이 훨씬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사용자들이 과거의 어떤 제한된 일부 미디어를 통해서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플랫폼 내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아티스트 음원들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K-팝의 아티스트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더 많은 고객 어떻게 보면 유저들한테 노출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 BTS의 뭐 전 지구적인 이런 인기를 분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SNS 때문에 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SNS 때문에 뜬 게 아니라 SNS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떴죠.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6개월간 팔로워 증가율을 보이는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최근에 주목받는 아티스트들도 결국은 틱톡 때문에 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틱톡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또 때로는 영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사실은 이 기성 세대들, 그러니까 뭐 MZ 세대 중에서도 좀 나이가 많은 연령대의 팬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마인드 속에 K-팝 산업을 이해하는 거가 항상 빅3, 빅4, 대형 기획사, 뭐 어느 기획사다 이런 식으로 K-팝 산업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 이 틱톡이 랜덤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지금 뜨고 있는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이 지금의 뭐 Z세대 이런 글로벌 K-팝 팬들의 입장에 있어서 사실 그거는 그렇게 유효한 구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뭐 챌린저블 하고 그러니까 챌린지에 한번 쓰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내가 만드는 영상에 굉장히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에 대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또 지금 최근에 틱톡의 어떤 메인 사용자층인 이 MZ 세대, 그중에서 Z 세대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과장된 분석일 수도 있지만 어떤 K-팝 내에서의 어떤 탈권력, 탈중심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완성도 높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비주얼 퍼포먼스라든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이 팬들을 향한 그렇죠. 정말 진심 어린 소통과 네. 애정,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또 많이 활용을 해왔고 거기에 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라기보다는 모든 K-팝 아티스트들에게 과거보다 훨씬 더 공평한 기회, 더 네. 넓은 확대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멋진 듭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뭐 맨날 K-팝이 세계 주류가 됐냐 안 됐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좀 이게 과연 의미 있는 논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틱톡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K-팝의 진짜 어떤 전지구적인 폭발적인 증가세 같은 거는 우리가 주류라는 거를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이미 그 주류의 뭐 우리가 주류라고 불러도 모자라지 않을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게이지먼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틱톡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K-팝의 어떤 신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오늘 뭐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 세션이죠. K-팝 틱톡과 함께 날다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뭐 각자 소감 짧게나마 하면서 네,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열심히 읽어주느라 네. 상당히 고생하신 우리 김홍기 대표님. 네, 저희도 이제 여러 이제 K-팝의 팬덤의 어떤 변화량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이렇게 탐지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올해 이제 저희도 이제 틱톡의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저희도 이제 접하면서 했는데 우선은 숫자 자체가 너무 천문학적이어서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는 또 이 5가지로 구분했지만은 이런 이변이 저는 과연 그 음악 역사상 계속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과 미디어들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폭발적인 이변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도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봤다는 자체가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네. 결국에는 본인이 잘 정리해서 딱 뭐 그런 말씀으로 저뿐만 네, 저희 회사 모든 직원들이 네. 네, 이 알겠습니다. 기회에 또 감사의 말씀까지. 네. 이사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오늘 너무 진짜 좀 생산적이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틱톡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로 감사하게도 올해 키워드로 뽑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딥하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K-팝이라고 하는 산업이 앞으로 더 사실은 확대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이런 어떤 틱톡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진화할 상당히 다양한 어떤 디지털의 어떤 신문명들을 저희가 사실 끊임없이 객관화해서 분석해보고 또 업계의 좋은 전문가님들과 어떻게 하면 더 이 산업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나눠보고 하는 자리들이 저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시작점으로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세션 내내 굉장히 항상 웃는 밝은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렇죠?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까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K-팝에게 있어서 틱톡이라는 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틱톡을 통해서 K-팝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도약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인사이트로 얻을 수 있었던 기회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틱톡은 K-팝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든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든 상상 가능한 뭐 이런 말 쓰는데 저는 심지어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뭔가까지도 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세계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잠재력을 그럼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잠재력을 누가 가져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에 앞으로 또 K-팝 산업의 또 미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K-팝 산업이 전 세계의 주류가 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을 내다보게 되는 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배정희 이사님 그리고 김홍기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2021 K-팝 레이더 컨퍼런스 1번 세션인 K-팝 틱톡과 함께 날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